미국 여성 소방관으로 근무했던 아일라 씨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한국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사연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보받고 너무 운명적인 사랑인 것 같아 많이 놀랐는데요. 바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여성 소방관으로 재직했던 아일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인 남편과의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는 김에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2018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그 해의 인생에서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상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저는 잦은 출동으로 하루하루 바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보를 아는 것이 많이 느렸어요. 그 때문인지 여행 한 번을 가보지 못한 성실한 소방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2018년도에 한국의 충주시에서 열렸던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게 저의 첫 해외 경험이었어요. 저는 대회가 열리기 6개월 전부터 기본적인 체력 훈련과 더불어 사다리 빨리 타기, 소방호스 빨리 감기 등 훈련을 이어나갔어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어서 그런지 하루하루 폐가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스러운 훈련도 잘 참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 2018년도 10월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저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인데 한국이라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을 마주한 순간 저는 두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놀랐지 뭐예요. 전혀 해외 경험이 없었던 저는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부심이 넘쳤었는데요. 미국에서 출국할 때 보다 몇십 배는 더 좋아 보이는 한국의 공항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때를 회상해보면 아직도 또렷할 정도예요. 매우 널찍널찍하게 설계된 건물과 처음 인천공항을 방문해도 알아차리기 쉽게 구분된 장소들은 제겐 너무나 이색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소방관이 직업이다 보니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로라던가 소방안전장치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획마다 화재 지역을 재빠르게 통제할 수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소화점과 화재방독면 등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개수 또한 상당했어요. 공항이라는 시설 자체가 테러라든지 비행기 사고 등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항상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처럼 대비할 수 있는 곳은 절대로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함께 소방관경기대회에 출전하러 온 동료 대원들 또한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해외 경험이 풍부했던 동료 대원 중 한 명은 다른 나라 공항보다 훨씬 시설이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되게 다양하고 현대식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다라면서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해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 말을 듣고부터는 한국이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와 동료 대원들은 충주시까지 이동하기 위해 대회 관계자분께서 마련해준 리무진 버스를 타러 인천공항 버스터미널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각국 나라의 소방관 대원들을 마주치기도 했는데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 대원들 또한 인천공항의 놀라운 시설들 때문인지 다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스웨덴 소방대원팀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공항 터미널을 이용할 때에도 전자식 표시가 되어 있는 외국어 안내 간판들을 통해서 너무나 알기 쉽게 제가 탑승할 버스를 찾을 수 있었어요. 리무진 버스 기사님은 너무나 능숙한 영어로 저희 대원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손수 짐들을 버스 짐칸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어주시기까지 했죠. 충주시 세계소방관 대회에 참가에 표기되어 있는 QR코드만 버스를 탑승할 때
기계에 확인시키면 된다고 하셨었죠. 너무나 편리하고 빠른 인원 체크로 인해 버스 탑승까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는 충주시로 출발하게 되었고, 미친 듯한 시간 활용 때문인지 저희 동료 대원들은 무슨 이런 미친 나라가 다 있냐면서 일 처리가 정말 빠른 나라라고 아우성이었죠. 미국이었으면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하더라도 불만투성인 승객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티켓을 잃어버려 재발급받는 승객 때문에 30분은 기본 지연 출발할 때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한국공항 터미널 다른 버스들을 보면 칼 같은 시간 관리로 1초의 지연 출발은 없는 것 같았어요. 오랜 비행 시간 때문에 피곤할 법도 했지만 너무나 기분 좋은 산뜻한 버스 환승과 출발로 인해 저희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채 충주시로 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건 바로 한국형 휴게소였어요. 미국 휴게소는 낡아 빠진 주유소에서 차량에 부족한 기름을 넣거나 코를 부여잡고 용변을 해결해야 할 더러운 화장실이 전부인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국형 휴게소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찾아봐도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큰 푸드코트와 더불어 다양한 편의용품을 살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휴게소에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서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았던 화장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산뜻한 화장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그저 그것이 무난한 일상인 듯 매너 있는 표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죠. 공항에서부터 휴게소만 보더라도 이 정도 인프라는 항상 마주해서인지 너무나 당연스러워 보였죠. 공공시설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제가 생각한 선진국 그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이때부터 점점 더 충주시에서 열리는 세계 소방관 대회는 더욱더 기대가 되었었죠. 그렇게 한국 휴게소도 너무나 재미있게 구경하고 친절한 버스 기사님의 기막힌 운전으로 저희 대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충주시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저희를 환대해 주셨고 수많은 세계 각국의 대원들 또한 한국분들의 너무나 따뜻한 환대에 피곤함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에 오느라 너무 수고했다면서 어색하지만 또박또박 진정성이 느껴지는 영어로 인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날의 추억이 생생해요. 대회 시설이나 대회를 치를 때까지 잠시 머물러야 할 임시거처를 설명해주는 안내 전문 자원봉사자분들은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설 이용에도 전혀 불편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2019년도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세계 소방관경기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 아마 6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참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나라의 소방관 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매일 충주시에서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미국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짜거나 기름진 음식들을 대체로 좋아했죠. 지금에야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그동안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에 찌들어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충주시에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해 주었고 무제한으로 식사를 가능하게끔 해주셨죠. 그 때문인지 대회 분위기가 매우 열정적이고 힘이 넘쳤던 것 같아요. 사실 해외에 나가면 먹는 게 제일 조심스럽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회를 치를 때 먹었던 음식들은 너무나도 입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정성스럽게 조리하는 모습들을 보니 신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한국에 심취했던 얘기만 한 것 같네요. 처음으로 한국에 왔던 옛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만 줄줄이 말했던 것 같네요. 제 남편은 충주시에서 최강 소방관경기를 관람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세계 소방관경기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최강 소방관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가장 강인한 체력을 가진 소방관을 가려내는 경기로 한마디로 세계 최강의 소방관을 가리는 경기예요. 아무래도 소방관경기 대회라는 것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소방관경기 대회에서 치러지는 종목은 아주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농구, 당구, 럭비, 마라톤, 배구 수영, 야구, 역도 등이 있고 소방차운전, 수중인명구조, 계단 오르기 등 실질적으로 소방관 업무에 관련된 종목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서 하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최강 소방관 경기이죠. 이 종목을 관람할 때 참가한 여러 명의 한국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동양인이다 보니 다른 유럽 국가나 서구권 대원들에 비해서 다소 체격은 왜소해 보였어요. 저도 운동 꽤나 한 여자로 한눈에 보면 어떤 남자가 강할지 예상이 되는데 자꾸만 제 남편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뭔가 단단한 바위 같은 남자로 느껴졌다라고 할까요? 서구권 대원들도 좋은 체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속이 비어 있었던 느낌을 받았었죠. 최강 소방관 경기가 시작되자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제 남편과 더불어 한국인 대원들 여럿은 좋은 기록을 세워냈고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서구권 대원들은 하위 기록으로 입상할 수 있는 기록을 세우진 못하더라고요. 제 남편 또한 아쉽게도 입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저는 투지 넘치는 경기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강인한 남자가 제 이상형이기도 했고 뭔가 따뜻한 인상을 가졌음에도 강한 신체와 정신력을 가진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저는 휴식을 취하던 한국 선수 대기실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제 소개를 하고 경기를 너무 감명 깊게 보았다며 제 소방복에 사인을 해달라고 과거에 제 남편에게 부탁했었죠. 수줍게 제 소방복을 받아서 사인해주던 남편을 지금 생각해보니 아직도 가슴이 설레네요. 주변에 한국 동료 대원들이 인기가 많아서 좋겠다고 남편을 놀리면서 그날 밤에 있는 경기 뒤풀이에 초대하라면서 남편에게 부추겼고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에게 뒤풀이를 초대해 주었어요. 그날 뒤풀이에선 한국 대원분들의 도움으로 과거의 남편과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같은 소방관으로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한국 소방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재영 씨를 보고 저는 더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재영 씨도 저에게 좋은 감정이 있어서인지 저희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SNS를 통해 자주 소통했어요. 2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지속했고 어느 날 제가 남편의 나라인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할 정도까지의 마음을 보여주니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수원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미국에서 근무했었던 소방관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치러 저 또한 현재 119 긴급전화 외국인 전담반에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보다 더 편안한 인프라 시설을 만끽하며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어느 정도 경력 또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선물과도 같아요. 앞으로도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